태단위 사업은 매우 강한 선언을 사용하여 사고 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지정한 것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이동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이는 비파괴 검사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식품 등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식품의 살균을 위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균이 사멸될 정도로 높은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보통 수천에서 수만 그레이를 조사합니다. 인간의 치사설량이 7그레이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많은 방사선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 이상 사용하는 사업. 밀봉선원의 세기 기준입니다. 큐리 단위를 사용할 때에는 3000큐리였는데 SI 단위인 베큐렐로 바뀌면서 111테라베큐렐이 되었습니다. 레벨 게이지처럼 산업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기기에 내장된 세슘이 0.1큐리 정도입니다. 즉 3000큐리는 일반 산업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설량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극히 드문 시설입니다. 단위 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 발생 양치를 사용하는 사업. 방사선 발생 양치의 세기 기준입니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체스트 엑스레이가 0.1매브, 방사선 정형학과에서 암 치료에 사용하는 선형가속기가 6에서 18매브를 사용합니다. 일반 산업체에서도 비파괴 검사 용도로 사용하는 선형가속기가 6에서 9매브입니다. 1기가 전자볼트 기준은 이런 장비 100대를 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용량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또는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소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사업소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사업소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 건물 및 토지입니다.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생산, 판매, 사용, 이동 사용을 위하여. 이것은 원자력 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대상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부분이고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이것이 조건, 생산시설,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이건 역시 원자력 안전법의 규제를 받은 모든 대상을 칭하는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 건물 및 토지가 사업소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의 정의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은 한마디로 방사선에 의해 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히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내용을 법에서는 선량률, 공기 중 방사성 물질 농도, 표면 오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결은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구역은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해 방사선에 대한 장애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첫 번째, 외부 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 값은 1년을 50주로 가정하면 연간 2만 마이크로시버트가 되고 단위를 마이크로시버트에서 미리시버트로 바꾸면 연간 20미리시버트입니다. 즉 선량한도 5년간 100미리시버트를 1년 기준으로 바꾼 값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선량률 기준은 선량한도를 주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라고 외우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인데 이 값은 유도 공기 중 농도로 정했습니다. 유도 공기 중 농도는 호흡으로 인해 내부 피폭량을 계산하여 선량한도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이며 이때 선량한도는 연간 20mS로 계산합니다. 즉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이 기준 역시 선량한도를 환산한 값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물체 표면의 오염도로 허용 표면 오염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허용 표면 오염도는 계산에 의해 유도된 값이 아니고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충분히 낮은 임의의 값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기준은 방사성 물질에 의해 물질의 표면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방사선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이상한다면 그 구역은 방사선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구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해야 할 조치는 첫 번째,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벽이나 울타리로 구획하고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합니다. 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출입을 강제로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벽이나 울타리로 구획한다는 글을 읽고 당연히 벽이나 울타리를 세웠으니 사람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겠지 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겠지만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다른 장소와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출입에 대한 규정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방사선 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퇴거하는 사람의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표면의 방사성 물질의 오염도가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해당 장소에 설치된 물체의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 표면 오염도를 넘을 우려가 있으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설명했고, 이 허용 표면 오염도는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낮은 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반출되는 물체의 표면은 이 값에 다시 10분의 1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출하는 물체는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물체만 반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반출하려는 물체 표면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출이 불가능하니 그 물체가 옷이건 장비건 혹은 방사선 측정기이건 반출하지 못하고 방사선 관리구역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 뒤 시간이 경과하여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오염을 제거해서 기준을 만족시킨 후에 반출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출하는 물체가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기되어야 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물체 표면의 오염도 기준인 허용 표면 오염도는 알파선 방출 액종의 경우 0.4 베크렐/cm², 그 외에는 4 베크렐/cm²입니다. 여기서 그 외에는 베타 또는 감마 액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오염원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즉 제거성 오염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오염에 대한 단위는 베크렐/cm²으로 통일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킬로베크렐/m제곱과 혼용하면 도 혼동이 발생하니 베크렐/cm²으로만 외우고 시험 때는 환산해서 풀면 됩니다. 기준은 0.4와 4로 외웁니다. 허용 표면 오염도는 내부 피폭 방지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이건 외부 피폭 방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파선 방출 액종은 내부 피폭 시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선 방출 액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파선 방출 액종에 대한 기준이 더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선 방출 액종이 0.4, 그 외에는 4입니다. 유사한 개념이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됩니다.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할 때 운반체 외부가 오염됐는지 확인하라는 부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오염의 정의를 허용 표면 오염도와 동일하게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의 종류를 제거성 오염과
고착성 오염으로 분류하여 정의합니다. 오염, 제거성 오염, 고착성 오염은 모두 정의가 직관적이라 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오염의 정의는 허용 표면 오염도와 약간 다릅니다. 바로 베타선과 감마선의 분류에 저독성 알파 방출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독성 알파 방출체는 천연 우라늄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 방출체처럼 위험성이 낮은 알파선 방출액종입니다. 허용 표면 오염도에서는 이런 저독성 알파 방출체도 알파선 방출액종으로 관리하지만 운반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베타선과 감마선의 분류로 포함시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내장기기나 방사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운반 시에는 표면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표면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0cm 거리에서 측정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 측정 대상 외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사선 측정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사성 기기의 정의는 방사선 발생 장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의미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뿐 아니라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기기도 동일하게 표면 10cm에서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도 동일하게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우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발생 장치는 측정 대상 외부가 오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상의 편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발생 장치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두 방사선원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사선 발생 장치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규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표면 방사선량률을 방사선 발생 장치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별하여 각각 측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원자로 시설에서는 구역 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방사선 관리구역과는 별도로 보존구역과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돔으로 둘러싸인 원자력 발전소를 상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콘크리트 돔 내부를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방사선 관리구역은 지금까지 설명한 방사선 관리구역의 모든 내용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내부 시설의 표면 30cm 떨어진 곳의 선량률이 1mS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출입문.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무단 출입을 방지하는 장치와 두 번째, 표지를 설치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콘크리트 돔 외부는 돔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이 울타리 내부가 보전구역으로 선정됩니다. 여기에는 방사선에 대한 위험이 낮으므로 표지를 설치하여 구별하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열쇠를 관리하고 물품 반출을 제한합니다. 발전소의 가장 바깥쪽 울타리 내부가 제한구역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거주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일시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역시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 출입 및 통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